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9일 재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니까 이제 여야 간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문제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온갖 혹세무민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자, 이게 실체가 뭐냐? 이 실체는 권력자들이 볼 일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결국 고위공직자들이나 권력자들을 수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하고 별 상관없습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공수처, 그거 전부 남의 일입니다. 그러면 자, 시민의 입장에서 공수처를 보면 공수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첫 번째, 시민의 입장에서 공수처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아니, 그럼 시민을 또는 시민이나 서민들을 수사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검찰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뭐 서민입니까?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배려해야 할 이유가 없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뭐 제외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 왜 서민들만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거냐? 이 얼마나 포퓰리즘입니까? 지금 서민들만 수사받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수사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들 다 수사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러니까 마치 공수처가 없으면 서민들만 수사를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거짓 선동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우리의 검찰이 현재까지의 윤석열 검찰 같은 행태를 취했다면 공수처 있을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그 국민 세금 들여서 또 하나 권력기관 만듭니까? 있을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 검찰이 역사적으로 보면 과연 윤석열 검찰처럼 그렇게 했느냐? 물론 윤석열 검찰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윤석열 검찰을 얘기할 때 항상 현재까지는 이런 단서를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검찰 아마 조만간에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한국당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또 여야 간의 형평을 잃은 어떤 정치적 중립성, 이걸 훼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극구 칭찬해가면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맞는다고 할 수 있지만, 자, 다른 수사에서까지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할 것이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적폐 수사, 적폐가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검사가 임명됐을 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까지만 적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때까지만 수사를 했습니다. 적폐가 뭡니까? 옛날부터 쌓여온 폐단이죠. 그거는 최근 10년간만 쌓여왔습니까? 20년간 쌓여온 게 더 큰 적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적폐만 적폐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수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나 여튼 현재까지의 윤석열 검찰을 보고 있노라면, 현재까지의 윤석열 검찰이라면 공수처가 굳이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찰을 언제까지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를 뭐 만들자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치자 이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일반 시민은 공수처는 뭐 없으나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일반 시민들의 수사를 받을 일은 없으니까요. 그럼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수사나 권력형 비리 같은 거 검찰이 수사하든 경찰이 수사하든 공수처가 수사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뭐 설치하자고 그러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누가 수사해도 상관없는데 공정하게만 수사해달라.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사람들, 일반 시민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장난친 사람들을 단죄를 해주면 됩니다. 대신 공정하게 해주면 됩니다. 돈과 권력 누가 가지고 있죠? 살아있는 권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권력
돈과 권력을 과거에 가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수사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권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있는 돈과 권력을 누군가가 부당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그걸 막아주는 것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최선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댈 수 있는 공수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결국은 그 헤드, 공수처장이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정하게 선출이 돼야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됩니다. 자, 국회에 지금 법사위원회에 두 가지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낸 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안, 두 가지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참 편의상 백혜련 안, 권은희 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백혜련 안, 권은희 안 두 가지가 모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누구를 구성하느냐?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그 다음에 변협이 추천하는 인사, 그 다음에 여당 둘, 야당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십시다. 이 중에서 6명이 동의해야 됩니다. 7명 중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죠. 뭐 조국 같은 사람입니다. 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법원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 대통령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여당 둘, 기본적으로 4사람이 대통령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변협은 뭐 중립지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변호사, 법조계에서는 다소 보수 성향인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변협은 중립으로 보고, 그러면 4명이 여당, 그 다음에 1명 중립, 그 다음에 2명이 야당인데 1명은 한국당, 1명은 다른 야당입니다. 현재는 바른미래당이죠. 이 다른 야당은 바른미래당이 될지 앞으로 정의당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이렇게 돼서 2명 정도가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안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슬아슬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가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대개의 경우 여당에서 1명 추천하고 야당에서 1명 추천해서 대통령한테 올립니다. 서로 합의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면 어떻게 되죠? 대통령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이래서 공수처가 문제라는 것이죠. 공수처에 대통령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미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결국은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이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옥상옥이 되고 맙니다. 지금 검찰 같은 조직 뭐하러 만듭니까? 또 하나를. 거기서 뭐 기소권과 검찰권을 분리하자, 뭐 기소권에 누구를 포함시키자.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기소권이 누구한테 있든, 뭐 공소권이 누구한테 있든, 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범죄 저지른 사람을 제대로 처벌을 해주면 되는 거지. 기소권을 누가 갖고, 뭐 어쩌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의 논리지, 시민의 논리로 보면 범죄를 저지르고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 사람을 잘 처벌해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시민들한테는 선입니다. 그런데 자,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수처장, 이 사람이 만약에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럼 국민 세금만 낭비되는 것이죠. 그런 공수처를 뭐하러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수처 설치 핵심은 기소권이다, 무슨 뭐 수사 대상이 어떻다 이런 게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수처장만 그런 게 아니고 공수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공수처 직원을 뭐 민변 출신이나 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또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해놓으면 결국은 야당과 가까운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주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결국 야당하고 가까운 사람 죽이려고 공수처 만든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자, 아무 차별이 없는 공수처의 권력 행사, 이게 담보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정치적 이념, 인종, 지역, 세대 이런 거와 무관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종 문제 별로 없습니다. 뭐 앞으로는 있을지 모르죠. 왜 그러냐면 뭐 동남아나 뭐 또는 탈북자는 뭐 인종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문제는 뭐 다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 문제, 이것도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로 불거지진 않는데 정치적 이념에 따른 문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만약에 새로 생기는 공수처가 야당 관련 인사들만 주로 수사를 한다, 편파적으로 라고 했을 경우는 그 공수처는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니 아예 만들지 말아야죠. 세금 낭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이 중요하다. 그 공정성은 결국 공수처장뿐만 아니고 공수처 직원들을 어떻게 뽑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 논의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올라가 있는 백혜련안, 권은희안 두 가지 모두 큰 맹점을 가지고 있고, 권은희안은 뭐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나서 그 청문회에 대해서 청문회하고 그 이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걸 해놨습니다. 근데 그 국회의 동의도 만약에 현재처럼 집권당이 뭐 제1야당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뭐 무슨 선거법 이런 걸로 이렇게 잘 유도를 해서 해놓으면 이것도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그나마 야당의 동의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백혜련안이라는 것은 국회의 동의도 없습니다. 그냥 2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 중에 하나 고르는데, 그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은 여당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공수처장,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공수처는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복잡하게 법률적인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해찬 대표가 했듯이 서민들만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짓 선동 이런 걸 다 빼고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데 최적의 사람이 누구냐, 최적의 기관이 누구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공수처는 없어도 되고, 검찰이 제 역할을 하면 공수처는 없어도 되고,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공수처를 만들되, 그거야말로 검찰 비슷한데, 과거 대검 중수부 비슷한데, 아니면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비슷한 곳을 만들려면 만들 필요가 없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지금 뭐 과거 대검 중수부,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사실상 임명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향, 여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여권이나 야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여야 된다는 것이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지금 논의가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위원장을 지낸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장 물망에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문재인 캠프 사람입니다. 신동아하고 인터뷰를 했더군요. 저는 이 인터뷰를 읽어봐가면서 야, 적어도 인터뷰 내용만 놓고 보면, 뭐 제가 이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내용만 놓고 보면 참 적확한 말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물론 이 사람도 또 말과 행동이 다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신동아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삽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공수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그런데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그 수장을,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해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공수처라면 그건 없는 게 낫다. 제 생각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건 없는 게 낫다. 왜 그러냐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 비리 이거는 우리 일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서 이런 거를 척결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고 대통령 입맛에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 봐주고 죽은 권력만 손대는 그런 공수처라면 없는 게 낫다. 이게 신평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고 저도 이 말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검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세 가지 불가 사유 이것도 이겁니다. 첫째, 새로운 권력기관 만드는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새로운 권력기관 만드는 거죠. 검찰과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이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우니까 그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 두 번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 지금 고위공직자나 권력형 비리만 따로 떼내서 수사하는 이런 기관을 만드는 나라가 없다. 이런 얘기. 저도 동감입니다. 세 번째, 옥상옥이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윤석열 검찰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저렇게 만약에 윤석열 검찰이 계속 잘한다면 공수처 만들 필요 없죠. 윤석열 검찰 못한다면 제대로 못한다면 공수처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때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든다? 그러려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옥상옥이다. 그 말에 저는 동감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해야 되는데 그 공정은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공정의 제1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